Qui j'aime? Réfléchis, voyons. Il m'interdit le rêve d'être aimé même par une laide. Ce n'est qui d'un quart d'heure en tout lieu me précède, alors moi j'aime qui? Mais cela va de soi. Mon ami. Mon ami, j'ai de mauvaises heures. De me sentir si laid parfois, tout seul. Tu pleures? Ah non, cela jamais, non. Ce serait trop laid. Si le long de ce nez une larme coulait. Mais comme un lion ayant un goût de fleur. Une façon d'un peu se respirer le cœur et d'un peu se goûter au bord des lèvres l'âme. Taisez-vous, s'il vous plaît. Oui, je me tais, madame. Monte. Mais il me semble à présent que c'est mal. Vous êtes toujours là? Monte donc, animal! 안녕하세요. TV 건강백과의 류지원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셨는데요. 주인공이 뛰어난 문학적 재능과 사랑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단순히 코에 대한 컴플렉스 때문에 그 마음을 표현하지 못하는 일,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만큼 사람의 얼굴 부위 중에서 눈과 코는 그 사람의 자신감과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래서 코와 눈 성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요, 세임 성형외과의 이신규 원장님이십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눈과 코 그리고 얼굴 모양이 조화로울 때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코에서 어떨 때 가장 아름다운 코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코는 우선 얼굴의 중앙 부위에 있기 때문에 가장 나타나기가 쉬운데 가장 이상적인 코라고 하는 것은 좌우 대칭이 우선 돼야 되겠고, 또한 얼굴 길이에 이마부터 턱까지의 그 길이의 3분의 1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하고 입술하고 이루는 각도가 남성에서는 약 90도 정도가 가장 좋고, 여성인 경우에는 95도에서 약 100도 정도, 쉽게 말해서 약간 콧구멍이 보일 듯 말 듯한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코 넓이는 우리가 내안각이라고 하는 그 눈의 맨 안쪽에서부터 수직으로 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데, 그 거리는 약 입술의 약 3분의 2 정도가 되는데, 이러한 모든 여러 가지 조건이 어떤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의 여러 부위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아름다운 코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코에 대해서 더 잘 알아야 이해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코의 모양과 명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코는 우선 눈썹과 눈썹 사이, 그러니까 미간이라고 하는 부위인데, 미간 있는 부위를 갖다 우리가 코배부라고 합니다. 그리고 콧뼈부터 일직선으로 내려오는 것 갖다 콧등이라고 그러고, 이 끝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콧망울이라고 하는데, 이 콧망울을 봤을 때는 여기에 이제 비경골이라는 게 있어서 그 콧구멍의 모양과 코끝의 그 날카로움을 갖다 결정하는 비경골이 있는데, 인종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코 수술을 할 때도 그 비경골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교정을 해나가야지 좋은 결과를 갖고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신체 부위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처럼 코도 따로 떼어서는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수술에 앞서서 코의 성형에서 가장 고려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일까요? 코 성형에서 가장 고려되어야 될 점은 우선적으로 얼굴 다른 부위와의 조화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미간 사이의 거리나 이마가 튀어나온 정도, 그 다음에 입술과 이루는 각, 그 다음에 코의 크기 등 여러 가지 주변 조건과 맞아야 되겠고, 네. 수술의 원칙이라 그러면은 우선 안전해야 됩니다. 부작용이 없이 안전해야 되고,
그 어떤 자연스러우면서 아름답게 나타날 수 있는 게 가장 수술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무조건 코가 높아진다고 해서 아름다운 코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콧대를 높여주는 수술 외에 다른 코 성형에는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예, 우선 낮은 코를 갖다 올려주는 그 융비술이 있는 반면에 네. 매부리 코나 코가 큰 경우에는 축소술을 시행할 수가 있고 또한 콧망울이 뭐 너무 죽었거나 그런 경우에 콧망울 수술도 할 수 있으면서 또한 선천적 기형이나 교통사고로 인한 그 코에 그 기형이 왔을 때 교정을 할 수 있는 그 교정술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네, 코 모양에 따라서 수술 방법도 다양하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코 성형할 때 그 안에 삽입물로 예전에는 실리콘이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셨는데 요즘에는 여러 가지가 개발이 돼서 여러 가지 다른 삽입물도 많이 나왔다고 들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최근까지는 우선 인조 연골이라고 하는 게 실리콘을 가장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실리콘과 함께 연골, 자기의 연골을 갖다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그 이외에 진피 이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뼈를 이용해서 융비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더군다나 이제 가장 최근에는 고어텍스라는 게 많이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그거는 여태까지 뭐 심혈관 질환이나 그 복벽에 사용해왔던 그 의학 재료로서 코에 사용함으로써 조금 더 자연스럽고 부작용이 적게 수술을 갖다가 할 수 있게 만든 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 자체 내에 작은 구멍이 있어가지고 그 사이로 자신의 조직이 자라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그 조직의 친화성을 갖게 되고요. 또한 최근에는 인조 피부인 알로덤이라는 걸 갖다 사용을 함으로써 그 과거에 그 나타날 수 있었던 그러한 부작용을 갖다가 더 줄일 수 있어가지고 최근에는 과거보다는 많이 발달한 수술 중에 하나로 생각됩니다. 네, 정말 코 모양에 따라서 삽입물도 여러 가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코 모양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알고 싶은데요. 조금만 높여도 인상이 확연하게 변하는 융비술. 이 융비술은 과연 어떻게 시술되는 겁니까? 예, 융비술은 우선적으로 환자들이 겉에 흉 남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주로 절개를 갖다 코 안으로 절개를 가해가지고 콧뼈를 갖다 콧뼈를 싸고 있는 그 고위막과 분리를 시킵니다. 그래서 하나의 방을 만들어가지고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적당하게 넣을 재료를 갖다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나 아니면 자기 살 같은 경우를 갖다 적당하게 조각을 한 다음에 그 공간 내 삽입을 함으로써 수술을 갖다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과 동시에 콧망울이 어떤 수술을 요할 경우에는 콧망울 수술을 할 수 있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코 밑에 그 피부에 절개를 가해가지고 코를 완전히 노출시킨 다음에 연골이나 뼈에 대한 조작을 가하고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코 안쪽에 절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 융비술이 까다롭다고 말을 하는군요. 그러면 코가 작은 어린아이의 경우 아직 성장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술이 좀 어렵겠죠? 우선 수술이 어려운 것보다는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너무 어렸을 경우에 수술을 하면은 코뼈 성장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시기는 16세에서 18세 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융비술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사진을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코 배부가 너무 낮아가지고 짧아 보이기도 하고 눈과 눈 사이가 멀어 보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네. 이런 경우 융비술을 함으로써 우리가 착시 효과로 인해 가지고 눈과 눈 사이가 가까워도 보이고 코가 더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확실히 코선이 뚜렷해졌네요. 예, 이건 이 환자의 그 환자의 옆모습입니다. 수술 전에 보면은 이 코 배부가 낮아가지고 그 어떤 코 길이가 짧아 보이는 그런 게 수술하고 난 다음에는 좀 길어 보이고 코끝도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갖다가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른 환자인데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코를 갖다가 올림으로써 약간 코가 길어 보이는 그런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음. 예, 그 환자의 옆모습입니다. 이 코끝이 그러니까 빼촉해진 모습을 갖다 볼 수 있고, 우리가 수술 전에는 눈에 의해 가지고 코 배부가 보이질 않는데, 수술 후에는 눈보다 코 배부가 더 위로 나와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 환자의 그 아래에서 본 모습인데요. 코 망울의 모습이 수술 전후가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 또 다른 환자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코를 갖다가 세워주고 코끝에 연골을 이식한 경우인데 코가 상당히 짧았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본인이 가장 하소연했던 게 코가 짧았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본인이 만족해하는 경우인데 많이 길어져 가지고 굉장히 만족한 경우 중에 하나입니다. 네. 예, 수술 전의 옆모습입니다. 그 환자의. 네, 어떠십니까? 정말 매끈한 코가 만들어졌는데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콧구멍이 정면에서 보이면 보기 달아난다고 해서 참 속상하신 분들이 있으신데, 이렇게 짧은 들창코인 경우에는 어떻게 교정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과거에는 들창코 교정을 갖다가 할 때 그냥 코만 올려줬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오히려 들창코가 더 심해 보이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최근에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골을 약간 이완시켜주고, 거기에다가 실리콘과 연골 이식을 해가지고 코의 길이를 갖다 기르게 함으로써 콧구멍을 조금 덜 보이게 하는 수술도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들창코 수술도 콧등 수술과 코끝 수술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수술 전후 들창코 수술에 대해서 화면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이 왼쪽 모습을 보시면요, 코가 굉장히 짧습니다. 정면 모습에서도 나중에 나타나겠지만은 콧구멍이 보이는데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오른쪽 모습을 보면은 코끝이 굉장히 길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전후 정면 모습인데요. 왼쪽 사진을 보시면은 콧구멍이 많이 보이고 콧등이 없어가지고 코가 동그란 모습을 보일 수 있는데, 수술하고 난 다음에 그 모습이 다 교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다른 환자인데, 이 환자도 코가 짧아가지고 콧구멍이 보일 뿐만 아니라 코가 짧아가지고 수술한 경우입니다. 코 자체도 길어졌고 코끝이 그 입술과 이르는 각도가 더 이렇게 예각이 된 것을 갖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짧은 코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긴 코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은데요. 코가 길면 사람의 인상이 좀 음침하기도 한데 어떻게 교정이 될까요? 예, 코가 긴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절개를 가한 다음에 그 긴 부분을 갖다가 연골을 갖다 절제해서 당겨줘가지고 짧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더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방법은 이제 코끝에 있는 비경골을 갖다가 일부 절제를 해줌으로써 좀 짧아 보일 수 있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코 수술 후에 아무래도 좀 얼굴이 작아 보이고 또 젊어 보인다면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까지 짧은 코나 혹은 긴 코를 가지고 계셔서 걱정하셨던 분들 이 화면 보시면서 용기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얼굴은 계란형이고 갸름하고 아주 예쁜데 콧망울이 그 아프리카 흑인처럼 넓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어떻게 교정이 가능할까요? 예, 콧망울이 넓은 가장 큰 이유는 비경골이 양쪽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두 개가 약간 벌어져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렇기 때문에 수술을 통해 가지고 그 비경골을 가운데 몰아주고 거기에다가 연골 이식이나 아니면 알로덤 같은 걸 이식을 해줌으로써 좀 더 좁아 보이고 동그란 그 모양을 갖다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코 바깥쪽으로 수술이 이루어집니까? 코 안쪽으로도 수술이 가능하고요.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피부 절개를 일부 가해가지고 코를 완전히 전체를 노출시킨 다음에 수술함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면 흉터 걱정이 좀 심할 것 같은데 어떨까요? 예, 처음에는 흉 걱정 때문에 환자들이 많이 망설이긴 하시는데요. 보통 한 6개월 지나면은
거의 알아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흉은 거의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콧망울 수술도 수술 후에 어떻게 변하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예, 지금 왼쪽 보시면은 콧망울이 동그라면서 어떠한 그 포인트가 없고, 콧 구멍 자체도 좌우가 비대칭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가, 코를 완전히 노출시켜가지고, 콧구멍 모양도, 좌우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고, 콧망울 자체도 빼촉하게 함으로써, 수술을 마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지금 오른쪽에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수술 후에 그 흉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네. 옆모습인데요. 실제적으로 코끝이 죽어 있으면은 일부 약간 매부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코끝만 세워도 그러니까 경한 그 매부리 코는 자연적으로 교정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예쁜 코로 변화가 됐습니다. 상처도 거의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요, 콧망울을 살펴봤고, 콧날개가 좀 퍼져서 고민이신 분들, 어떻게 수술을 할까요? 예, 과거에는 우리가 그 콧날개 부위, 비익 부위에다가 삼각형 모양의 피부 절개를 가해서 줄이는 방법을 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도 지금까지 가장 많이 쓰여 있는 방법인데, 단점이 이제 흉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역동적 융비술이라 그래가지고, 코에 피부 절개를 가하지 않고, 입안을 통해가지고 수술을 함으로써 콧망울을, 콧날개를 갖다 줄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법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역동적 수술 방법은 어떤지 화면을 보시죠. 예, 지금 좌측에 보시면은 우리가 코하고 입술이 이루는 각도가 90도가 안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과거에는 코에 절개를 가해가지고 이걸 교정을 했는데요. 입안을 통해 가지고 수술 바로 직후의 모습도 그 각도가 90도 이상, 거의 100도에 가깝게 교정된 모습을 바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입안으로도 코 수술이 이루어지는군요. 참 놀랍습니다. 그러면 코 날개 수술, 그 밖의 수술도 어떻게 수술 후에 변화가 되는지 화면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예, 지금 왼쪽 모습을 보시면은 눈 내안각에서 내린 선보다 콧날개가 밖으로 나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또 역동적 수술, 융비술을 통해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내안각에서 내리 그은 선하고 콧날개가 일치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만족해요. 네, 정말 세련된 코의 모양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예전에 그 동화책을 보면요, 마귀 할머니나 혹은 수전노의 코를 보면 콧등이 좀 솟고 또 코가 늘어진 매부리 코로 묘사가 되는데, 이 매부리 코를 가진 여성분들은 성격까지 억세다고 오해를 받으시는데, 이 매부리 코는 어떻게 교정이 될 수가 있을까요? 예, 우선 경한 경우는 간단하게 뼈를 갈아준다든지 그렇게 함으로써만 해도 교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보신다시피 콧망울 성형술만 통해도 일부 매부리 코는 교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심한 경우에는 연골과 뼈를 잘라주고 또 교정적 비성형이라 그래가지고 콧뼈를 갖다 부러뜨려가지고 이렇게 가운데를 모여주는 수술도 시행할 수 있고, 조금 경한 경우는 뼈를 깎고 그 위에다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를 살짝 깔아가지고 수술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매부리 코도 역시 콧등 좁히기와 또 코끝 길이를 줄이는 방법이 병행이 되어야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 모양에 따른 수술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수술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시죠? 화면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예, 우선 연골 이식을 할 경우에는 귀나 코에 있는 연골을 갖다 우선 채취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귀에서 연골 채취하는 방법인데요. 귀에 한 1cm 정도의 피부 절개를 가해가지고 필요한 양만큼의 연골을 갖다가 채취하는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이제 코 수술하기 전에 우리가 소독을 하는 장면이고요. 소독 후에 코 모양을 갖다가 어떻게 만들 것인가 디자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좌우 대칭을 맞추기 위해 가지고 중앙선을 갖다 정확하게 긋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코끝의 점을 갖다가 어디를 잡을까, 쉽게 말해서 이 코가 짧은 코냐 긴 코냐에 따라 가지고 코끝 모양을 잡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자인이 끝나면은 마취를 하고 난 다음에 마취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그 코에다 삽입할 그런 실리콘이면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나 조각을 하게 됩니다. 이때 그 코 뼈의 모양에 따라서 조각이 굉장히 많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코 망울 부위에는 우리가 이식하려는 연골과 알로덤을 갖다 동시에 사용해 가지고 좀 더 부드러운 모습을 갖다가 우리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앞부분이 그 알로덤입니다. 마취가 끝난 다음에 코 속의 절개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삽입물을 늘 지금 공간을 만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때는 저희가 마취를 갖다가 해리성 마취라 그래가지고 약간 환자를 갖다 잠재우거나 수술하기 때문에 환자들은 이 상태를 갖다 기억을 못합니다. 무통 마취라 그러죠, 쉽게 말해가지고. 그 삽입물을 갖다 삽입하고 나서 확인을 한 다음에 지금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정중앙에 들어갔나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절개한 부위를 갖다 봉합함으로써 수술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원하는 코 모양으로 만들려면요, 수술 후에도 아무래도 교정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교정을 하게 되나요? 수술 후에 2, 3일간은 이제 붓기가 굉장히 증가하기 때문에 그 상태에는 우선 얼음찜질을 갖다 통해 가지고 붓기를 최소화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붓기를 최소화함으로써 염증 생길 확률도 줄이고 나중에 모양도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교정할 수 있을 때 빨리 하는 게 좋듯이 수술 후의 결과를 갖다 빨리 봄으로써 우리가 어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나를 갖다 예측할 수 있고, 또한 이제 5일이 넘으면은 붓기가 한 70, 80% 빠지기 때문에 거의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네. 다만 좀 조심해야 될 거는 수술 후 한 달 정도는 코를 심하게 푼다든지 부딪힌다든지 사우나를 간다든지 그런 거를 좀 조심해야 되고, 그 이외에 그렇게 중요한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윤피술 수술을 한 이후에 회복이 되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예, 보통 수술 후 5일 정도 되면은 일상생활 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은 완전히 다 회복되는 데는 약 2주 정도는 걸리고, 다 자리 잡고 자연스러워질 때까지는 약 2, 3개월이 요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매부리코를 가진 여성분이 수술 받은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화면 보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왼쪽 모습을 보시면은 심하지 않은 매부리코의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는 튀어나온 뼈 부위하고 연골을 살짝 갈아주고 콧망울 성형술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정상에 가까운 코 모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조금 심한 경우인데 이럴 경우에는 코와 연골을 잘라내고 난 다음에 실리콘이나 고어텍스를 코 등 부위에 얹어가지고 좀 더 매끈한 코의 모양을 갖다가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반듯한 모양으로 코 모양이 변화된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코의 모양에 따라서 수술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아무래도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수술의 성패가 또 좌우가 될 텐데, 원장님, 수술 후의 관리 요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예, 수술 후에는 2, 3일간은 얼음찜질을 통해 가지고 붓기를 빨리 빼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한 달간은 어디 부딪히거나 사우나나 음주,
그런 것만 삼가하시면은 큰 무리는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환자 스스로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또 그 수술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 명심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눈에 대해서, 성형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20대가 아무래도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성형 부위가 눈이 아닐까 싶습니다. 원장님, 아무래도 그 뇌꺼풀을 갖고 계신 여성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눈이 쌍꺼풀이 진 시원한 눈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쌍꺼풀이 생기는 원리가 알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예, 쌍꺼풀이 생기는 원리는요. 우리가 눈을 뜨게 하는 안검거근이라는 게 이 안구를 타고 이렇게 위로 잡아 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안검거근하고 이 윗꺼풀의 그 피부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수축함으로써 피부가 접힘으로써 생기는 게 쌍꺼풀입니다. 네. 서양인 눈은 대부분 이 피부하고 근육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쌍꺼풀이 있지만은 동양인은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적고 또 더군다나 이 안윤근이라는 눈을 감게 하는 근육이 두껍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근육과 피부를 갖다가 실이나 다른 어떠한 그 물질을 이용해 가지고 연결해 줌으로써 쌍꺼풀을 만든다고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장님, 예전에는 쌍꺼풀 수술을 하면은요, 화장을 해도 표시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좀 자연스러운 눈을 원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원하는 쌍꺼풀 모양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 과거에는 무조건 크게만 원하고, 서양인 눈처럼 이렇게 푹 패인 눈을 선호했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이 그러신 눈을 가지신 분이 굉장히 많은데, 최근에는 그 어떤 서양화도 되지만은, 동양적인 아름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동양적으로 자연스럽고, 이렇게 티나지 않고, 그런 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흉이 없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형외과 의사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하고, 어떻게 하면은 흉 없이 할 수 있나,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는 어떤 여배우의 쌍꺼풀이 마음에 든다고 해서 그 여배우의 쌍꺼풀과 같이 똑같이 해달라, 그렇게 요구하는 환자분들도 많으시다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그 자신의 얼굴 형태와 어우러져야 쌍꺼풀도 아름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쌍꺼풀 수술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수술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예, 쌍꺼풀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 수술이 있습니다. 하나는 피부에 절개를 가하는 절개법이 있고, 피부에 절개를 가하지 않고 하는 매몰법이 있습니다. 네. 매몰법은 수술 자국이 절개를 가하지 않기 때문에 수술 자국이 없는 장점이 있고, 수술 시간이 짧게 걸립니다. 붓기가 적어서 2, 3일 후면은 출근이 가능한 정도로 붓기가 적습니다. 또한 매몰법의 장점은 눈꺼풀이 얇은 경우에는 굉장히 자연스러운 결과를 갖다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눈꺼풀이 두껍거나 피부가 많이 처진 환자에 있어서는 매몰법은 사용할 수 없게 되겠습니다. 네. 매몰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번에는 절개법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절개법은 우선 지방이나 근육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수술을 갖다 동시에 할 수 있고, 매몰법에 비해서 풀릴 염려가 적습니다. 또한 아까 얘기했다시피 눈꺼풀이 두꺼운 사람에게 절개를 함으로써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은 회복 기간이 길고 수술 후에 흉이 남을 수 있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매몰법은 비교적으로 그 눈꺼풀이 얇고 또 주름이 적고 지방이 적은 젊은 분들이 하면 효과적일 것 같고, 절개법은 지방이 좀 두터우신 분들이 하면은 효과적이란 말씀이시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화면 보시면서 절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수술하는 장면이죠? 예, 지금 디자인을 하고 마취를 한 다음에 피부 절개를 가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이제 좀 처진 경우에는 이 인력 피부를 갖다가 절제해 버립니다. 절제하고 지금 모습은 피부가 두껍기 때문에 두꺼운 경우는 그 눈을 감는 근육을 갖다가 일부 제거를 함으로써 좀 더 얇게 하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절개했기 때문에 지혈을 하는 장면이고, 지혈 후에 우리가 눈이 두꺼운 경우에 눈에 있는 그 지방을 갖다가 지금 제거를 하는 장면입니다. 네, 지금 이 노란 부분이 지방이죠? 예. 저 지방 제거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지혈을 갖다가 확실히 해주지 않으면은 수술 후에 굉장히 부어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자, 지방을 다 빼지는 상태죠? 예. 그래서 이제 결막에다가 다시 마취를 하고, 이 결막 바로 밑에 그 눈을 뜨는 근육이 있기 때문에, 그 눈을 뜨는 근육하고, 지금, 피부하고 연결시키는 장면입니다. 네. 화면을 보니까 아무래도 이해가 쉬운데요. 아무래도 그 쌍꺼풀 라인이 풀리지 않으면서 또 흉터가 생기지 않는 그런 수술 방법은 없을까 궁금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는 그 매몰법과 절개법의 장단점을 이용해가지고 부분 절개법도 있고, 연속 매듭법도 생겼고, 또한 환상봉합법이라 그래가지고 하나의 루프를 만들어가지고 흉 없이 하되 잘 풀리지 않는 그런 방법도 개발되어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여러 가지 쌍꺼풀 수술 방법이 개발이 되었군요.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종이 생기면 실생활하기 참 수월하지가 않을 텐데요. 이 환상봉합술이나 또 여러 가지 수술 방법으로 하면은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유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화면 보시면서요. 수술 전후 사진을 살펴보겠습니다. 예, 지금 윗사진이 수술 전이고, 아랫사진이 수술 바로 직후입니다. 환상봉합법을 한 후 직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붓기가 거의 없는 모습을 보고, 한 2, 3일 후면은, 어디 뭐 직장이나 학교 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네, 수술 직후인데도 별로 티가 나지 않는군요. 예, 이 환자 같은 경우도 지금 수술하고, 3일 후의 모습입니다. 자, 수술 3일 만에 저렇게 자리 잡은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이번에는 눈 모양에 따라서 어떤 쌍꺼풀 라인이 만들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눈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작지 않은데 스스로 작게 느껴진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단추구멍처럼 작은 눈은 어떻게 교정을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실제적으로 우리나라 사람은 서양인에 비해서 눈이 작습니다. 우선 위아래 높이가 웨커풀이기 때문에 작은 경우에는 쌍꺼풀을 만들어주면서 높이는 늘릴 수 있지만은 넓이가 좁은 경우에는 내안각 성형술, 외안각 성형술을 통해 가지고 눈을 크게 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실제 내안각 거리가 우리나라는 평균이 약 34mm로 되어 있는데, 이쪽에 안쪽에 몽고주름이 덮여 있는 경우에는, 외견상 내안각 거리가 4cm 이상으로 멀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내안각 성형술을 통해서 눈과 눈 사이의 거리도 줄이면서 실제로 눈의 크기를 갖다가 3, 4mm 늘어나는 그러한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습니다. 네, 내안각이라고 하면은 몽고주름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쵸. 네. 그럼 쌍꺼풀 수술을 할 때 꼭 이 몽고주름을 제거를 해야 되나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꼭 어떤 제거해야 된다는 원칙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몽고주름이 있는 경우에는 쌍꺼풀 수술만 시행하게 되면은 눈 쌍꺼풀 그 모양이 자연스럽지 않고 어딘가 좀 어색하게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더 시원스럽고 자연스럽고 그다음에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몽고주름을 제거하는 경우가 좋습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몽고주름에 매달리다 보면은 그 흉이라는 그 단점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중요한가를 책정을 하고 상담하고 충분한 이해를 한 다음에 수술을 해야지 본인도 만족하고 결과도 참 좋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시기 전에 몽고주름이 있으신 분은 몽고주름을 제거하는 내안각 교정술과 또 쌍꺼풀 수술을 동시에 받아야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자, 그럼요, 수술 전과 후에 어떻게 변화되는지 화면 보시면서 살펴보시죠.
예, 지금 이 환자는 쌍꺼풀 수술을 미리 받았는데 몽고주름 때문에 안쪽이 약간 남성스러워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안각 성형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3개월 된 모습입니다. 흉은 거의 보이진 않습니다. 네, 아주 시원스러워졌습니다. 네, 이 환자는 지금 내안각 간 거리가 4.1cm, 41mm로서 눈이 너무 멀어 보이기 때문에 수술하고 쌍꺼풀 수술 동시에 시행하고 6개월 후의 모습입니다. 네, 아주 귀여운 눈으로 변했네요. 예, 이 환자는 쌍꺼풀이 몽고주름 때문에 조금 어색하게 바깥쪽으로만 지금 보입니다. 반쪽은 안쪽에 반은 보이질 않는데 수술을 하고 나서 좀 더 시원하고 좀 깨끗해 보인다 그럴까요? 네. 그런 눈으로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과 코 성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자, 정리하는 의미에서 궁금증들을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을 여쭤보겠는데요. 실리콘 주사로 코 수술을 한 경우도 재수술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어떻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우선적으로 실리콘을 100% 제거를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제거를 하고 그 대신 재수술을 할 경우에는 본인의 살이나 뼈를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질문을 살펴보죠. 날씨가 추워지면 수술 부위가 붉어지거나 색깔이 변한다는데 어떻습니까? 예, 이거는 너무 표피 쪽에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다 골막 속으로 깊이 삽입하기 때문에 이런 부작용은 많이 줄어들었고 고우텍스는 이런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었군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코 성형수술을 하면 축농증에 걸리기 쉽다는데 어떻습니까? 예, 코 성형수술은 그 축농증이 걸리는 부비동이라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전혀 그런 지장은 없습니다. 아, 축농증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은 고민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번엔 눈인데요. 한쪽 눈에만 쌍꺼풀이 있는 경우에 수술은 어떻게 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가장 이상적인 경우는 양쪽을 동시에 시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은 꼭 한쪽만 원하는 경우에는 그 눈에 맞춰서 수술도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눈 성형수술을 한 다음에 관리 요령과 또 경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예, 수술 후에 1, 2일간은 얼음 찜질로서 붓기를 가라앉히고 책이나 TV 보는 걸 좀 삼가해 주시고 머리를 갖다가 심장보다 높게 해주면서 붓기를 빨리 빼는 게 우선 가장 중요하고요. 5일 정도 되면은 실밥을 제거하고 일상생활 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화장도 6일째부터는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눈과 코 성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세인성형외과의 이신규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인간에게 외모는 전부일 수는 없겠지만 아무래도 자신의 신체 부위 중에서 마음에 안 드는 부위를 고쳐서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면 그야말로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방송 내용 중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이 시간 저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